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원래 인사말이나 잡서를 안 넣고 바로 낭독을 하다가 너무 오랜만이라 살짝 떠들어 봅니다. 지금 낭독은 이미 녹음을 다 하고 인사말만 따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간만에 읽어드릴 책을 갖고 오게 됐고요. 제 채널은 구독자도 조회수도 없어서 다른 출판사들에서 읽어달라는 요청이나 아니면 제가 낭독을 해도 될지 출판사에 요청을 해도 허가가 안 나거나 책 내용의 5% 10%만 읽어도 된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책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린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변명인데 그냥 제가 게을러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김채리 작가님의 숫자 02개 00인데요. 출판사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독립출판사입니다. 책 제목도 신기했고 겉표지도 다른 책들과는 달라요. 작가님께서 우울증이 있으시고 그 시간들을 버티고 지내오시는 기간 동안 쓰셨던 블로그의 글들을 모아서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자신의 이 시간 동안 썼던 책 내용들이 누군가한테 공감과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여나 들으며 공감 가거나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에 김채리 00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숫자 02개입니다. 출판사도 제주도에 있는 작은 독립출판사인데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등도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큰 출판사의 책들이 익숙했던 저한테는 이런 독립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좀 정형화된 책과는 다른 신선함과 더 자유로운 글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오랜만이라 뭔가 잡설이 참 길었네요. 그리고 낭독을 녹음하던 중에 이 책은 BGM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중간에 녹음하던 거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새벽이라서 목 상태가 썩 좋진 않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다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아마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시작되면서 여러 증상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옴을 느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노랫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다독이기 위해 애썼다만 그것이 극약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나온다. 나는 다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애쓰려 한다. 몇 가지 추천받은 책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또 내 어린 시절을 함께 해왔던 낡은 노트북을 고쳤다. 이렇게 무엇이든 해보려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직까지 나는 살고 싶은 것이다. 훗날 이 글을 다시 보았을 때는 부끄러운 기분만이 남았으면 좋겠다. 밤이 얼렁뚱땅 지나갔다. 병에서 비롯되어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 쏟아지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불안, 후회, 고독과 같은 것이다.
떨쳐버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생각이 많은 성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래, 나는 원래 생각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 하나하나가 굵기를 조종한 것 마냥 지나치게 선명하다.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도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가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를 본 것은 노래를 듣는 것과 글을 쓰는 일이다.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는 멜로디만 흥얼거렸던 노래의 가사가 이상하게 또박또박 들려온다. 세상의 모든 슬픔에 관한 노래가 모두 나를 위해 쓰인 것만 같은 기분에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노래에 빠져들었다. 괜히 나를 위로하고 달래려는 노랫말보다 오히려 내 감정에 몰입할 수 있는 노래가 도움이 되었다. 생전 쓰는 법이 없었던 다이어리를 펼쳐보기 시작한 것도 이때 무렵부터였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페이지를 펼쳐 방 안이나 사무실 책상 앞이나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펜을 돌려 몰려오는 생각의 더미를 눌러 담았다.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그 생각들을 다 적어놓지 않았던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언젠가 좋은 자산이 되어주었을 텐데 흘러내버린 자신을 원망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 마음의 병과 싸워 이겨내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얼렁뚱땅 지나가 버린 밤에 몸도 마음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을 살아보고자 한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던 나의 작은 방에서 떠나게 되었다. 방을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지만 이곳에서 좋지 않았던 시간이 좋았던 순간을 훨씬 압도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나의 우울함이 비롯된 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병을 극복하는 하나의 좋은 방책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내심 품어본다. 새로운 방에서는 마음 온전한 쉼이 가능하기를. 고된 하루를 끝낸 뒤 돌아가고 싶은 진정한 안락과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편안한 일상을 아무 탈 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를. 나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피곤이 쏟아져서 잠에 들기를 누워 기다리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면 고작 몇십 초의 시간이 흘러가 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들은 시간을 흘려보내려고 수많은 책과 노래, 그림과 음식, 보잘것없는 물건과 탈 것들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나는 무엇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떠보면 고작 몇십 초의 시간이 흘러 있다. 마음속 그늘을 걷어내려고 또 여기저기 달력을 가득 메꾸었다. 온전히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잦아들까? 하루 종일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잠에 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질까? 텅 빈 가슴에 질 나쁜 연료를 막 들이붓다가 한계가 온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 그런가?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리다가 또 한참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다가 겨우 잠든 아침을 맞는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여태까지 하루도 무언가 빠져본 일이 없는데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속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고 마음도 몸도 너무 지쳤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지도 모르겠다. 한동안 누군가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젠 이들을 돌볼 힘이 도무지 없는 것 같다. 내가 쓸모없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인 사람이었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빈 시간을 또 주체할 수 없는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온다. 요즘은 마음속 그늘이 다 씻겨나간 것 같다. 이제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어 하루 이틀 약을 거르고는 오늘 내가 약을 안 먹었구나. 좋지 않은 기분을 괜히 약 탓으로 돌린다. 이상하게 그런 날만 되면 화를 낼 일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통제하지 못하는 기분을 또 병 탓으로 돌린다.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예전 사진을 보다가 이땐 어떻게 이렇게 웃었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한다. 마음이나 가슴 속이나 온통 헤집어져서 비틀거리는 몸을 스스로 부축해 차에 우겨 넣으면서 미숙한 손짓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혹은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도 스스로를 병원에 보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 그래, 난 이곳의 하늘이 좋아서 남기로 했다. 폭풍우가 몰고 온 가을, 여름 끝자락의 맑은 하늘을 보며 몇 달 전 결심이 떠올랐다. 예전에 누가 그랬지. 차창을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으려는데 내가 유별난 것이 이방인이어서인지 모르면서 꼭 이방인 티를 낸다고 했던가. 그런 소리 하는 이에게 아무 말도 못 해놓고는 뒤늦게 아니야, 나는 하늘이 좋아서, 트인 하늘을 언제든 볼 수 있는 이곳이 좋아서 조금만 더 있어보자 말해본다. 너른 대지 위에 펼쳐진 이곳만의 하늘을 더 간직하고 싶어서. 하늘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 내가 대견해서. 그래도 이곳이 조금은 좋다. 불안한 마음에 앞선 설렘이 좋다. 그렇게 하루를 더 지내보자 한다. 모르는 사이에 웅덩이가 깊게 파였다. 이것저것 쓸어 담아 메우려고 애쓰던 것이 틈을 남긴 채 덩어리져 엉겨붙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쌓여 엉덩이를 집어삼킨 지저분한 찌꺼기들은 값싼 설탕으로 단맛을 내려 했던 싸구려 사탕이 혓바닥만 잔뜩 핥히는 것처럼 따갑고 아프게만 남아있다.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려다가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온다. 나는 여기까지인 사람인가?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약을 먹으며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며 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야 할까? 죽음을 쉽게 입 밖에 내놓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져놓고서는 당장 죽지도 못하면서 겁만 내고 있는 내가 부끄럽다. 나의 장례식장엔 누가 올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까? 이런 욕심들이 괜히 누군가가 하는 의례를 모방하게끔 한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사라져야지.
비겁한 다짐만 하면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우리는 마스크로 서로를 가린 채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 기다림의 끝에 회복이 있을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포기했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달이 떠오른다. 나더러 무뚝뚝한 여자는 처음 본다고 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는 그냥 꾹꾹 눌러 담는다. 두서없는 말들을 담아뒀다가 언젠가 그들을 떠날 때 전해줘야지.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타임캡슐 한가득 담긴 말들은 전해질 때를 한참 놓쳤다가 뜬금없이 꺼내어진다. 저 먼 바다를 한 바퀴 돌고 온 편지는 소금기 가득한 습기를 머금고 이미 빛바른 색을 띠고 있겠지.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늦었지만 나의 그때의 마음이에요. 수줍은 고백을 한다. 힘이 들 때 기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가 무서워진다. 내가 가진 상처가 얼마나 어두운 줄 모르면서 나를 북두드리는 걸까? 그가 가진 웃음이 나의 우울로 뒤덮일 텐데 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지레 겁을 먹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에게 인사를 건넨다. 괜찮아. 힘들 땐 언제든지 말해. 그도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나는 막상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차오르던 것들이 멎어버린다. 두꺼운 벽 너머에서는 들리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같은 것은 이제 나는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었나 보다. 예전에는 푹 빠져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일들도 어떻게 그렇게 골몰할 수 있었는지 방법을 잊어버렸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사랑했었더라.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한 번쯤 그런 것들을 떠올려주면 좋으련만.
저는 보기보다 아주 초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도 조금도 화려하지 않은 그저 그런 인간이에요. 당신이 제발 저를 관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알러지처럼 곁에 있으면 서로를 간지럽게만 하고 도무지 낫지를 않으니까요. 제가 만약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일말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 세상 수많은 죽음 중 하나일 뿐일 테니까요. 제가 책의 모든 내용을 읽어드릴 순 없어서 이번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쪽 내용으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보란 듯이 글로 남기지만 편지는 너만을 위해 쓰고 너만이 볼 수 있어서 더 애틋하고 사랑스럽다. 나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너의 10여 분의 시간을 온전히 차지하면 나의 두근거리는 마음은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빙 둘러쓴 나의 보잘것없는 글자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을 넌 읽었을까? 결코 오지 않을 회신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네 머릿속이 나로 가득 차면 좋겠다. 일을 하고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꽉 막힌 출퇴근길에도 모두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지루하고 무기력한 하루들 나와 함께 했다면 심심할 틈 없었을 텐데 떨어져 있는 순간 모두가 나로 연결되면 좋겠다. 가끔은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하고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왈칵 눈물로 맺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은 생각할 여지도 없게끔 사랑만 주면 좋겠다. 사실은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알고 보면 의미 없을 것이 뻔한 너의 행동들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까지도 자꾸만 나를 뒤섞어 놓았던 거야. 차곡차곡 쌓여놓은 너의 나쁜 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 모른 척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자꾸 너의 뒷모습이, 목소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가락이 충분히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랑에 빠진 사람인 양 너를 외면하는 거야.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기척 없이 지나가 버린 시간들에 깜짝 놀라 표정을 짓는 옅은 눈동자가 서로의 노래와 책과 생각들, 세상의 이야기들에 대해 떠올릴 때는 사뭇 진지해지다가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음식을 앞에 둔 채 부끄러운 듯 눈을 마주치지 못하기도 하고 지나간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는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무엇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맑은 얼굴빛은 나는 바라보는 것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시답잖은 칭찬으로 멋쩍은 인사를 건넨다. 너 눈이 정말 예쁘다. 사실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도 멀찍이 떨어져 살풋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마냥 좋은 몽글몽글한 이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그가 보내는 작은 소식들에 나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허황된 꿈 같으면서도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됩니다. 내 일상의 작은 기쁨 혹은 내 일상을 모두 당신에게 바치는 것. 나는 의미 없는 저울질을 하며 다시 한 발짝 물러서지만 포기하지 않을래요. 가슴에 품고 잘 여미어서 다시 꼭꼭 숨기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양 어른의 얼굴을 흉내냅니다. 짙푸른 하늘 한가운데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당신을 추위에 떨게 할 때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서 온기를 앗아가 주세요. 다른 이들의 삶에서 당신이 문득 뒤처져 있다는 기분이 들 때 늘 같은 속도로 있는 나를 앞질러 가주세요. 제가 당신의 따뜻함이 되고 싶어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과연 나만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까? 사실은 아주 간절히 너와 있고 싶고 너를 갖고 싶고 너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나의 행복을 염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로 제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가장 편한 모습을 함께하고 어려운 일은 같이 고민해 나가는 당신의 절반이 되고 싶어요. 서로를 해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해요. 서툴더라도 당신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수없이 그림들이 그려져. 요즘 내가 그리는 것은 온통 네가 주인공이야.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힌 쉬는 날 장을 보러 가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있는, 퇴근 후 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너, 그리고 나, 그리고 애써 모른 척하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어색한 웃음을 짓는,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너, 그리고 나.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난 등을 한동안은 잠에 들 때까지 두드려 주더니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잔한 노래에 의지해도 한참을 뒤척이는 나를 위로해 주는 이 이제 하나 없구나. 혼자 남은 집에 자장 노래 대신 괜찮아지면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걸로 해요. 기약 없는 나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뒤에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루에 10번씩 고민하고 고대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짧은 소매에 단촐한 옷가지와 짐들로 이곳에 와서 지금은 두꺼운 외투로 바람 쐴 틈 없이 옷을 여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지난 2019년, 2020년을 훗날 다시 돌이켜본다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격동의 날들이라고 기억될 것 같다. 첫 직장 생활을 하며 낯선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장 아픈 사랑으로 마음앓이도 하고 20대의 사춘기를 아주 제대로 겪었다. 우울증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 블로그에 남기려고 처음 글을 썼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기에는 가끔씩 가라앉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전에 썼던 나의 글들을 보며 내가 참 많이 아팠었고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다시 희망을 갖는다. 가까운 미래에는 내가 극복한 슬픔을 다른 이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열심히 하자. 사랑해. 라고 남기셨고요. 김채리 작가님의 00 숫자 0이 2개입니다. 책 제목이 00 00 이렇게 읽어봤고요. 정말 오랜만에 낭독 영상을 이렇게 또 남기게 돼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파랑출판사에서 또 다른 달력책이란 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낭독을 허락해 주셔갖고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그냥 남겨져 있는 글귀들을 계속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파랑의 그 달력책으로 다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